안녕하세요. 여의도 금성부동산 김범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오피스텔 종류와 매매할 때와 임대 놓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용과 주거 겸용 오피스텔인데요. 업무용은 보통 일반 빌딩의 사무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조 방식의 중앙 냉난방 시스템으로 업무 시간 기준인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만 냉난방이 나오고 내부에는 간단한 구조의 싱크와 화장실이 배치됩니다. 당연히 취사용 도시가스는 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용 사무실입니다. 여의도에는 대표적으로 63빌딩 옆 라이프 오피스텔과 콤비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싸다 보니 요새는 거의 건축하지 않고 있죠.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주거 겸용 오피스텔인데요. 말 그대로 주거로 쓸 수 있도록 개별 냉난방 구조로 별도의 보일러와 실외기가 달려있고 냉장고, 세탁기, 또 후드가 달린 가스버너 아니면 인덕션 등 주방 시설과 대개 샤워부스가 달린 욕실이 갖춰 있습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에 대부분의 신축 오피스텔이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용도 분리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시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전입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말이죠. 대신 전입된 주거용으로 사용 시는 매도 시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세제 구조입니다. 살 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팔 땐 주택으로 봐주는 거니까요. 주택으로 사용 시 주의점은 전입이 되는 순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누구든 전입이 되는 순간 나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시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임차 시 전입이 어려운 이유가 되죠. 오피스텔 임차 문의 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절대 전입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분양 시에 대부분 수분양자들이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분양받게 되는데요. 대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 거의 90% 이상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월세 임차 시에 부가세가 나오게 되죠. 월세가 100만 원이면 실제 입금해야 하는 금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로 계약을 하면 세금 계산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주거로 쓰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전세로 임차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입이 안 되면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와 최우선 변제를 보장 못 받게 됩니다. 주택으로 계약한 게 아니기에 주택임대차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전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와 임대인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문제는 전세권 설정 비용입니다. 최소 몇 억부터 하는 전세금 설정 비용이 대략 1억당 25에서 30만 원 선인데 4억이라 해도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되죠. 전입이 되는 조건이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나 아까운 비용입니다. 거기다 전세권 설정 기간이 끝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거나 재계약 시에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거로 구할 경우에는 전입이 되는 조건으로 가능한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필수입니다. 이런 문제로 다행히 일반적으로 전세 매물은 전입이 가능한 게 요즘 추세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태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전입 조건으로 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매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2주택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매매 아파트 차액이 오피스텔 매매 차액보다 훨씬 클 테니 아파트 양도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오피스텔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매도 시 일반 과세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로 아파트를 팔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전입되어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사업자로 일반 사업자에게 세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팔자마자 바로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일반 사업자와 임차계약 하자마자 아파트를 매도하지 마시란 겁니다. 세무당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소명이 필요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까다로워져서 오피스텔에 임차가 안 들어간 조건으로 있던 것도 주거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 사업자 조건으로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 발행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2주택자 중과를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기준 당해 연도에 같이 팔지 말고 양도 연도를 해를 넘겨 파시는 게 양도세 산정 시 유리합니다. 만약 2025년에 오피스를 매도하셨으면 2026년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하시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과 양도 차액 합산을 피해서 과세 구간이 올라가지 않게 하여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에 꼭 포괄 양도 양수라는 조건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도 시에 주의할 점인데요. 개인 소유로 매도 시에는 부가세 환급분이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로 매도 시에는 매도자에게 건물분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분양 시에 수분양자들이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분 부가세가 매도 시에 매도자에게 과세됩니다. 그럼 건물분 부가세를 안 토해내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개인 명의로 사면 안 되고 반드시 매수자가 사업자로 사는 조건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포괄 양도 양수를 기입해야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가 되어 매도자에게 부가세 환급 청구가 안 됩니다. 매수자도 사업자로 사기에 부가세 환급이 되어 별도로 부가세 청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또 매수자도 추후 매도 시에는 같은 조건으로 넘겨야 하겠죠. 이 건물분 부가세가 참 웃긴 게 건물분은 1년에 10%씩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년이 지난 건물은 건물분 부가세가 소멸돼야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넘은 오피스텔에도 매매 시 사업자 명의일 경우 건물분이 계속 나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고 이 건물분 부가세가 이해가 안 돼서 검색도 해보고 오피스텔 전문 부동산 중개하는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히 알 수 없어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로 강남에 특강이 있다고 해서 3일인가 유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임대사업자로 10년을 소유주가 안 바뀌고 임대로만 줬을 경우에만 건물분이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9년만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주었다가 팔면 부가세가 나오고 해당 매물은 새 매수자가 또 새로 10년을 채워야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건물의 임대사업자 매물이 10년이 지나면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는 희한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하지만 결론은 사업자 매물은 무조건 건물분 부가세가 나옵니다. 결국 그 강사도 헛소리를 한 거였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분들에게도 물어봐도 당신들도 부가세는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개념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세무서에서 하란 대로 해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매매나 매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먼저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하셔야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 추후에 환급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은 오피스텔을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